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는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노년의 자식 곁에 늘 따뜻하게 기억되고 어떤 부모는 서서히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년의 자식에게 외면받는 부모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 일부처럼 대하는 경우죠. 말을 끊거나 자식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내가 부모니까 네가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뜻만 내세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얘기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안정적인데 다니는 게 최고야. 괜히 옮겼다가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다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기도 전에 대화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결국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굳이 부모님께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다. 결국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자식 귀에는 넌 내 말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강요로 들립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자식은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가까운 사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존중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생각도 옳다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끝없이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결혼, 직업, 아이 키우는 방법까지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는 부모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끓이면 맛없어.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해야지.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자식이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 숨이 막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간섭이 되는 순간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식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잔소리를 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던 자식도 결국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님 옆에 있으면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독립을 넘어서 거리 두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가볍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늘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 아들은 집 샀다더라 하며 자식을 다른 사람과 견주는 부모.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이 열심히 사는 걸 알면서도 부모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사촌은 벌써 집 샀다더라. 너는 돈은 모으고 있는 거니?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 마음에 남는 건 격려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자식이 속으로 느끼는 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열등감과 무력감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곁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결국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내 얘기를 해봤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조차 피하게 되죠.
칭찬과 지지보다 비교가 앞서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들춰내는 부모보다 작은 성취에도 잘했다, 수고했다 말해주는 부모 곁에 자식은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인색하면서 화내거나 비난은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돈 아껴서 너 결혼할 돈이나 모아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이겠지만 자식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오랜만에 부모 집에 찾아왔는데 이제 와? 너희는 왜 이렇게 부모 생각이 없니? 반가움 대신 서운함을 앞세운 말은 자식에게 칼처럼 꽂힙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잔소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자식의 마음을 끝까지 부모 곁에 머물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한 도리이고 자식 입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자식에게 의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수술비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자식이 기꺼이 돕습니다. 하지만 평소 일상적인 생활비, 용돈, 심지어 사소한 지출까지 늘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무거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은 내 생활도 빠듯한데 왜 항상 부모님 먼저 생각해야 하지?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돕는 일이 기쁨과 효도가 아니라 점점 짐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자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해서 지난번만큼은 못 드려요.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이제 부모를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자식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내가 드린 것들을 다 당연한 걸로만 여겨졌구나. 고마움은커녕 원망으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느끼죠. 이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돕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건 돈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받을 일이 있더라도 고맙다, 내 덕분에 힘이 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있으면 자식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당연시하거나 부족하다며 불평하면 자식은 마음을 닫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자식에게 받은 걸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부모 곁에 남고 싶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존중하지 않는 부모. 둘째, 끝없이 간섭하는 부모. 셋째, 늘 비교하는 부모. 넷째,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부모. 다섯째,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 혹시라도 내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부모가 변하면 자식의 마음도 다시 열립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자식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따뜻한 한마디가 결국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